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핵무기, 과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까? 네, 이게 참 복잡한 문제죠. 그렇죠. 보통 핵무기 가지면 뭔가 나라가 안전해지고 경제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어떤지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핵무기가 단순히 군사력 문제만은 아니고 이게 뭐 국제무역이라던가 금융, 또 외국인 투자 흐름 같은 경제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치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안전해지니까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얻는다고 생각되는 이점하고 또 실제로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 그리고 여러 위험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 영향력 커진다, 기술 발전한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얘기가 나오지만 반대로 뭐 유지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거나 경제 제재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위험도 크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그 핵무기가 가져다 준다고 기대되는 이 점들부터 좀 보죠. 역시 가장 큰 건 그거겠죠. 억지력. 네, 억지력이요. 외부 공격을 막아서 안보를 딱 지키면 그게 안정적인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된다. 뭐 이런 논리잖아요. 실제로 뭐 나토 같은 경우엔 핵을 최고의 안보 보장 수단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그 핵 기술 개발하다 보면 뭐 항공우주나 전자공학 같은 다른 민간 기술 분야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기대도 있잖아요. 그 뭐더라? 이중용도 기술. 아, 네네. 이중용도 기술. 근데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 억지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외국인 직접 투자, FDI라고 하죠. 그게 막 늘어난다거나 하는 그런 직접적인 경제 혜택으로 이어진다는 확실한 증거는 사실 좀 부족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투자자들은 핵무기 보유국의 그 불안정성, 위험성을 더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연구에서는 핵 보유국을 1조 달러짜리 사각지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투자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사각지대라. 그리고 기술 파급 효과요. 물론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그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진짜 막대한 비용하고 시간,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면 기회비용? 네, 차라리 그 돈으로 직접 민간 R&D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물론 뭐 인도의 경우처럼 핵보유국 지위를 외교적으로 잘 활용해서 좀 이익을 본 사례도 있긴 한데 네, 인도 사례가 있었죠. 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뭐 비확산 약속 같은 아주 엄격한 국제적인 틀 안에서 얻어낸 뭐랄까 좀 조건부 성과라고 봐야죠.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하고는 완전 다른 케이스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했던 이점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좀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조건이 까다롭게 붙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반대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나 위험은 어느 정도인가요? 듣기만 해도 돈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비용 문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핵무기를 처음 만들고 그걸 또 계속 유지하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계속 성능 개량, 즉 현대화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주요 핵 보유국들 보면 매년 뭐 수백억 달러씩 쏟아붓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합치면 아마 연간 1,000억 달러는 훌쩍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핵무기 현대화, 여기에만 연평균 950억 달러를 쓴다고 해요. 연평균 950억 달러요? 와,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00조 원이 넘는 거 아닌가요, 매년? 그렇죠. 매년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야, 그 돈이면 진짜 뭐 국가적인 보건 사업이나 교육 아니면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거 몇 개는 그냥 짓고도 남겠는데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비용도 문제지만 또 경제 제재라는 칸날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아주 대표적인 예죠. 아, 북한이요? 네. 핵 개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아주 강력한 제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서 2019년 요 3년 사이에 수출액이 거의 90% 가까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90%요? 거의 무역이 멈춘 수준이네요. 그렇죠. 수입도 한 20% 줄었고요. 경제가 거의 뭐 무너질 뻔했죠. 그리고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핵무기 관련 기업들은 점점 독성 자산이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아, 투자도 꺼리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관련 기업 투자를 회수하려는 움직임? 뭐 그런 캠페인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핵무기가 사용된다면 그 경제적 파괴력은 뭐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단 한 발이라도 터지면 전 세계 공급망이 무너지고 수조 달러의 경제 가치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 국가별 사례를 좀 보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들은 어쨌든 그 비용을 감당하면서 핵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게 뭐 경제 성장의 동력이라기보다는 그냥 강대국 지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고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인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교를 통해 좀 제한적인 이익을 얻긴 했지만 이것도 좀 특수한 경우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려는 시도가 어떻게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아주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고요. 체제를 지키려고 경제를 희생시킨 거죠. 그렇죠. 또 재밌는 건 일본 사례예요. 일본은 핵무기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죠.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으면서 자원을 경제 발전에 집중시킨 케이스인데 이건 결국 핵무기가 경제 번영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라는 걸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핵무기라는 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자산이라기보다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드는 굉장히 비싼 보험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때로는 그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정작 지켜야 할 경제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좀 그런 역설적인 존재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십니다. 핵무기가 주는 안보적 이익하고 경제적 번영에 서로 부딪히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결국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려면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또 국제사회랑 잘 협력해서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핵무기가 이렇게 큰 경제적 부담과 위험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안보와 경제 번영, 이 두 가지를 모두 더 잘 이룰 수 있는 다른 대안적인 국제 질서나 안보 체제는 없을까요? 이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